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비정형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변종 바이러스. 그래서 흔히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전염병을 세계보건기구 WHO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애초 박쥐 같은 동물과 공생하던 바이러스였습니다. 20세기 들어서 가벼운 감기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 4종이 발견되었죠. 2002년부터 사스, 2012년 메르스,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독성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 변종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유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인간에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7종이 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나 메르스처럼 박쥐 같은 동물을 숙주로 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중국에서 식재료로 쓰이는 야생동물의 유통 경로를 따라서 변종 바이러스가 이동하다가 중국 우한의 화난시장에서 대량 감염을 일으키면서 현재의 전염병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치사율은 약 2% 수준으로 사스 약 10%, 메르스 약 35%와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치사율은 낮지만 전파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감염자가 평균 약 3명 정도를 감염시키는 전파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5,000명이 감염된다면 치사율 2%면 100명이 사망합니다. 전파력이 높아서 감염자가 많아지면 치사율이 2%라도 희생자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보건의료 체계가 열악한 아프리카 같은 나라의 대도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지면 전염병 유행으로 재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WHO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병 방역 역량이 취약하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치료도 어려운 아프리카의 빈곤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사스, 메르스와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바이러스의 정체를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국제 과학 협력을 통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감염병원 실명이나 확진자의 동선 등을 비공개해서 초기에 방역 실패를 자초했었죠. 당시 경험을 교훈 삼아서 2020년에는 방역 당국이 파악한 정보를 투명하게 시민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 정부 방침에 저항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메르스 감염병원 실명을 최초로 공개했던 당사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모두 동물에게서 유래한 바이러스가 병원체입니다. 박쥐, 돼지, 낙타 등에서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에 숙주를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긴 것이죠. 바이러스가 오랫동안 숙주로 삼아온 동물의 사정은 최악입니다. 열대우림 파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태계 파괴로 서식지가 계속해서 줄면서 동물의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후변화는 이런 상황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동물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동물에게 의탁해온 바이러스도 이런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숙주 없이 생존할 수 없는 바이러스에게 동물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간, 또 그에 딸린 소, 돼지, 닭 같은 가축은 아주 매력적인 대상입니다. 개체수가 많고 한 곳에 모여 살기 때문에 일단 자리만 잡으면 이보다도 좋을 수 없죠.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이런 바이러스가 적응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숙주, 즉 인간에 침입하려는 바이러스의 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 번번이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의 돌연변이 끝에 운이 좋게 인간에게 감염이 되더라도 그 파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오지에 살아가는 작은 마을 주민 몇 사람을 희생시키는 정도였죠. 하지만 배, 기차, 비행기 등으로 세계가 갈수록 압축되면서 바이러스는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정말 운만 좋다면 사스 바이러스처럼 비행기를 수없이 환승하면서 지구를 불과 6주 만에 한 바퀴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자신을 비행기에 태워줄 수 있는 적절한 숙주와 연결만 된다면 그 변종 바이러스는 순식간에 지구적 대유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중국 우한에 자리를 잡고 나서 열차나 비행기를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인간과 동물의 거리가 급격하게 가까워진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시장 경제가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일부 지역은 특이한 야생동물 요리로 유명합니다. 이런 야생동물 요리는 지역의 오랜 전통이라기보다는 중국의 시장 경제가 팽창하고 돈이 돌면서 나타난 과시적 소비 성향의 결과로 보아야 합니다. 평소 먹던 요리와 다른 것을 먹어보려는 돈 있는 사람의 수요는 야생동물을 사냥하고 사육하고 유통하는 새로운 산업을 낳았습니다. 과거에는 열대우림의 동굴이나 늪지대에서 서식하던 야생동물이 도시 외곽에서 사육되고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시장에서 우리에 갇힌 채 몸부림치는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 야생동물 안에는 새로운 숙주, 즉 인간을 눈앞에 둔 수많은 바이러스가 따리를 틀고 계속해서 변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야생의 맛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망이 우한의 왁자지껄한 시장에서 바이러스의 날개를 달아준 것입니다. 사스는 비록 775명의 생명을 잃었지만 17년 전에는 운이 좋았습니다. 2003년 사스는 폭발적인 전파력과 약 10%에 이르는 높은 치사율에도 불구하고 9개월 만에 사그라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떨까요? 중국의 방역당국이 뒤늦게나마 능력을 발휘하고 또 이번에도 인류가 운이 좋다면 많은 희생을 낳더라도 인류가 바이러스를 피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조건이 맞물려서 더 센 신종 바이러스가 계속 인류를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인류가 계속 운이 좋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